안녕하세요. 직업 읽어주는 남자 등대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학교, 예, 유튜브 학교, 유튜브를 배우는 학교가 아니고, 저는 유튜브라고 하는 이 컨텐츠, 이것들이 학교를 다닌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아니죠,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학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도 배우고 있는 학교를 이렇게 볼까요? 유치원 있고요. 우리 교육 시스템을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의 위치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약 500m 저는 이게 초등학생 정도 된 것 같아요. 초등학생.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는 처음에 유튜브를 하기 전에 열심히 구독하는 사람이었죠. 유튜브를 구독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어떤 것들을 구독했냐 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그리고 익스트림 스포츠, 스케이트보드라든지 스노우보드,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었고, 실제로 취미로 또는 현직 레이서로 활동을 하면서 잠깐 한 1년쯤 했죠. 하면서 제 인생의 삶에 적용시켜 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제 환경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됐었어요. 그런 것들을. 근데 그것들을 대리만족하는 차원에서 자동차 관련 유튜브, 모터사이클 관련 유튜브,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 관련된 유튜브들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보고, 보다 보니까 이건 내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다가 이 폭이 얼마나 스펙트럼이 넓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차는 뭐지? 점프해서 날아갔네? 있었던 게 아니고, 와우, 사고가 났네요. 전 세계 지구상에 모든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것들을 제가 손가락을 토닥토닥 해가지고 검색만 하면 이렇게 보여주는, 정말 요런 학교예요. 국제학교인 거죠. 국제학교. 그러니까 유니버스, 내셔널.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구독을 하고 시청을 하다가 보니까 물론 그것만 구독했던 건 아니고, 제가 평소에 이렇게 영위하고 있는 직업, 그리고 내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보다 보니까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 지식의 폭도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국내 유튜버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잘 나가는 유튜버들, 잘 되고 있는 유튜버들, 그리고 해외에도 유튜버들을 보게 되었고, 심지어는 음악도 많이 들었거든요. 제이플라라든지 레이디 가가도 알게 됐고, 레이디 가가도 알게 됐고, 하여튼이란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시간이 약 한 5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어떤 유튜브 생태계에 어떤 변화들이 생기게 되었냐면, 그전에만 봐더라도 제가 얼굴이 잘생기든지, 말을 잘하든지, 아는 게 많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하더라도
자동차 섭외를 해가지고 시승을 하든지 운전을 잘하든지 이런 능력자들만 있던 유튜브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냐면 각자 자기의 어떤 그 위치들이 있어요. 이제 막 자동차를 알게 된다든가 아니면 레이서 프로 레이서도 나온다든가 아니면 그냥 취미로 한다든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의 폭이 그만큼 넓어진 거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누군가한테 꼭 이렇게 유튜브를 안 하더라도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까 저한테 일어났던 일들을 뭐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고 끊임없이 뭔가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거를 그냥 내가 만났던 사람들한테만 전달할 게 아니고 무수히 불특정 다수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시는 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 유튜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카메라를 켜고 이게 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러니까 헛똑똑인 거죠. 내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게 그렇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냥 막 얘기는 하는 것과 목적을 갖고 하는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의 그러니까 그전에도 유튜브를 보긴 했는데 그때 내가 좋아했던 걸 봤었고 이제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다시 서치해서 검색해 가지고 또 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목적을 갖게 됐냐면 이제 막 시작해 가지고 10,000명, 20,000명 또는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뭐 저하고 비슷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저보다 조금 더 앞서가거나 아니면 저보다 늦게 했지만 뭔가 독특한 자기만의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유튜브 채널들을 서치하기 시작했어요. 서치하면서 이제 또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되냐면 야, 이 세상은 정말 모든 사람이 나의 선생님이구나.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구독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장이 급격하게 되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고 또는 그런 거에 관여 없이 그냥 유튜브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막 전달하는 세상에 외치는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게 제 생활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그 유튜브를 이런 목적으로 보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내 생각은 저거다 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듣는 척하고 이렇게 참고하는 척 하지만 가만히 깊은 곳을 생각을 해보면 변하지 않았었어요. 내 생각은 이거야. 그런데 유튜브를 그렇게 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자세로 서치하고 검색해서 보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내 생각은 이거였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고가 되게 유연해진 거죠. 그전에는 강직하고 이게 어떤 변화나 이런 데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고의 소유자였다면 지금은 이분 얘기를 들어보는데 이분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또 다른 분의 관점에 들어보면 한 예를 들어보면 이게 정치 생리? 정치 성향, 그렇죠. 정치 성향 쪽에서 보면 이게 참 종교하고 정치 얘기는 이게 누구랑 이렇게 하면 끝이 없다고 하죠. 왜?
둘 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계속 평행선을 그어가면서 서로 간에 어떤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진보네 보수네 우파네 좌파네 그런 그런 영상들도 많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진보인가 보수인가 나는 우파인가 좌파인가 저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유튜버들의 얘기를 가슴을 열고 객관적으로 들어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뭐 1대1고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반응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것과 저는 찬성합니다. 또는 그 뜻에는 제가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줘야 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듣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결정하고 또 듣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이분 말도 맞네. 나는 내가 좌파라고 생각하고 약간 좌파는 아니지만 하여튼 중간에서 이 좌측으로 이렇게 좀 치우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쪽에서 우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좌파네 우파네 이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그냥 사람들이 세상을 나누기 위한 이분법적 사고의 한 방법일 뿐이지 그것을 이렇게 규명짓기는 정말 어렵다 이런 걸 깨달았고요. 진보 보수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서치하는 데 대해서 되게 많은 저의 어떤 가능성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되게 유연해졌어요. 유연해지니까 저한테 어떤 변화가 생겨요. 내가 발전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발전하고 있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 뭐 내가 수입이 막 늘어난 것도 아니고 내 키가 이렇게 만큼 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 스스로 알아요.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멈춰 있구나. 내가 지금 퇴보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전진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거는 옆에서 너는 어쩌구나 컸구나 이런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가슴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되게 긍정적인 변화가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를 내 마음이 느끼고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아세요? 수입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다 달라지고 뭐 이런 거 경제적인 뭐 어떤 상황이 달라지고 이런 거보다 더 좋은 발전인 거예요. 왜? 희망이 보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시작하게 돼서 처음에는 1명, 2명 하다가 10명도 됐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야 이렇게 가다 보면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네. 제 목표는 제가 30대 때까지는 되게 조급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나간 5년을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5년도 엄청 빨리 다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장기 계획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긴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게 장기 계획이 아닌 거예요. 단기 계획인 거예요. 5년 뒤면 50이거든요. 50의 노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5년에 그래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니까 10만 명은 돼야 어떤 수입 가치로서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시작은 되겠구나. 그래서 5년에 10만 구독자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구독자라는 게요, 이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는, 내 성적표 같이 보였어요. 이게 구독자를 이렇게 감춰놓는 경우도 있고요. 구독자를 열어놓는 경우, 숫자를 열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열어놓으면, 나 이제 50명. 이렇게 약간 자격지심이 될 수도 있는데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유튜브를 해보신 분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뭐 어떤 걸 공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없는 사람도 제로에서 0명에서 시작을 하죠. 그럼 어떤 사람은 어떤 이슈를 잘 다뤄서 또 자기가 어떤 알고 있는 능력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구독자가 폭등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여튼 제로에서 시작한다는 거 아주 공평한 게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독자가 100명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지금 저는 과정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지나왔고 앞으로 또 가게 되면 거기서 또 얘기하겠지만 그 100명에 대한 어떤 성적표 같은 부분이 아니고요.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아마 그 구독자가 없다면 내가 하다가 이거 안 될란가 보다. 뭐 겨우 내가 뭘 하겠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포자기 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 구독자 100명이 이분들한테 이렇게 보답? 내가 좋은 영상을 이렇게 해서 찍어서 보답하는 게 가장 큰 보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0명 되고 300명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무게가 살짝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게가 단순히 무게일 수도 있지만 저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가 뭐냐면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하면 주변 사람들 다 안 알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첫 구독자가 아마 저의 아내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부모님, 아들, 점점 제 주변부터 확대해 갔어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뭐 저는 이제 금연을 하거나 어떤 자기 어떤 결심을 이게 누구한테 표출을 하면 좀 더 될 확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시작을 했다고 막 떠들고 다녔어요. 떠들고 다니니까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떠들었는데 이제 얘기는 해놨는데 하다 중단하면 뭔 쪽팔리냐 이거. 네가 그럼 그렇지. 왜 그러냐면 제가 과거에 이 직업 이력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하다가 관두고 다른 거 하고 하다가 관두고 다른 거 하고 낙인이 찍힌 거예요. 좀 낙인이 찍혔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름 성실하고 제 생각에 뭔가 이렇게 파고든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부족함은 있지만 사람들한테 또 가볍게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접근하는 편이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를 지켜보게 되는 거죠. 물론 저 혼자만의 생각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택시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구독자 수를 올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손님들 이게 한 번 타거나 두 번 타거나 이러면 인사하고 오늘 날씨 같은 것도 얘기도 하고 대화를 풀어 나가다가 손님 유튜브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쭤보면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보는데 저 때문에 보게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신 분들은 아직은 좀 유튜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 선망 같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하면 하는 건데 여튼 선망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손님 저 유튜브 채널 하나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꺼내면 정말요? 와 신기하다 이런 반응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뭐 힐링, 행복 뭐 이런 거였어요. 감성 힐링 행복이 제 컨텐츠였는데 잘 이렇게 뜬구름 잡는 느낌이 드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번 변화를 거쳐갖고 지금은 직업 읽어주는 남자라고 해서 진로라든지 근데 제가 하는 말이 뭐 진로 설정이나 아니면 이직이나 아니면 어떤 삶에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은 나의 경험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나의 직업을 얘기해주고 과거에 지나왔던 직업들 얘기해주고 또 제 주변에 있는
훌륭하신 분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막 훌륭하신 분들이 저를 만나줄 일도 없고요. 예, 뭐 개인적으로 어떤 인연이 있어서 만나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뭐 유튜버라고 해서 훌륭하신 분한테 가가지고, 대단하신 분한테 가갖고, 아, 직업 좀 읽어주십시오 하면 뭐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제 채널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일상적인 거고, 일반적인 거고, 사회적 어떤 그 구분에서도 아래쪽, 중간 아래쪽, 예, 그게 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직업이지만, 그 직업이 어떤 자기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그런 것들을 다뤄서 좀 소외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고 힘을 낼 수 있는, 저는 그런 채널이 되고 싶거든요. 뭐 저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택시 운전이라는 이 직업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대단한 직업은 아니에요. 사실 나락에 떨어졌을 때 시작하게 된 거였고, 그리고 어떤 직업이든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그 직업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도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지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했을 거예요. 배부를 때 라면은 저도 안 먹는데, 정말 굶어 죽기 직전에 사람한테 라면 한 그릇은 생명의 샘물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거든요. 저한테 택시 운전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제가 운전을 하고 싶어서, 아, 정말 운전 질리게 할 수 있는 저 택시라는 직업, 내가 정하지 않아도 목표가 정해지고 목적지가 정해지고, 또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하루에 수십 명씩 만날 수 있는 저 직업 정말 재밌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지 시작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어려워졌을 때 선택을 하게 된 게 이 택시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처음에 그런 게 좋아서 했던 것처럼, 야, 운전도 좋아하는데 운전도 하루 종일 하지,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는데 사람들도 계속 만나지, 또 내가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되나. 솔직히 100군데 될까요? 100군데도 안 될걸요? 10군데 말하면은 많이 말하는 걸 거예요. 10군데 20군데 배 타고 비행기 타고 하는데 말고 차 타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은 거의 다 가봤어요. 그리고 내가 가보고 싶지 않았는데 가서, 우와, 이런 데가 있구나, 대박, 이런 데 가족들하고 와야겠다, 이런 곳들도 많이 가봤어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게 각박하면은 정말 이 자기 처지를 비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손님하고 대화도 뭔가 이렇게 어색하고, 삐딱선도 타고, 분쟁도 생기고, 싸움도 나고. 근데 저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인연이 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 또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내시는 분들, SNS를 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택시 운전사가 아니고 어떤 반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거나 마케팅을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거는 기대라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시간을 보내면 자기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구나, 또는 어떤 성장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 택시 운전사한테 그거는 기대가 없어요. 딱 거는 기대는 딱 하나,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데려다 주기만 하면 이게 가장 큰 기대죠. 근데 그걸 하고 플러스 어떤 인생을 좀 더 살아간 사람으로서, 아니면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들려주는, 그것도 대단하지도 않은 썬떡 던지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기대 이상의 어떤 것들을 느끼시나봐요. 그러면서 이게 좋은 관계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자세 중에 하나, 남들한테 기대를 하지 말자. 그러면 더
신나는 일들이 벌어진다. 또 남들한테 기대를 많이 주지 말자. 그러면 실망할 일도 없고 하여튼 기대 이상의 무엇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만족을 하고 그 기대 이상의 어떤 뭐가 더 나오면 감동을 하고요. 그런 감동들이 행복을 만들어내는 어떤 주 재료인 것 같기도 해요. 내 삶에 큰 기대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큰 기대를 이렇게 먹고 살아요. 부모님들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사주가 뭐야, 교수가 될 거야. 뭐 제 사주가 교수였대. 근데 뭐 택시 운전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기대들이, 물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해서, 하지만 어느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근자감이라고 하죠. 요새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기대를 계속 심어주는 상황들이 썩 그렇게 좋기만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을 알려주고 그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현실을 내가 자각하는 그 현실보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거기에 기대 이상의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삶의 그런 향기를 맡으면서, 그런 맛을 보면서 그 맛에 한 발짝 더 나가고 하는 거지. 처음에 기대를 이만큼 갖고 있다가 그 기대 살면서 점점 깎여지잖아요. 나 어렸을 때 꿈은 뭐 대통령이야, 과학자야, 뭐 사업가야, 뭐 이러다가 중학교 가서 성적, 고등학교 때 가서 나의 위치,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가면서 점점 깎여지잖아요. 대학교 못 가고 대학교 가더라도 취업난에 허덕이고. 이건 행복하고 점점 멀어지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약 500m 신호 위반과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저는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이 셋을 키우고 있지만 좀 뭐랄까, 이렇게 막 바람은 넣지 않아요. 큰아들, 둘째들 공부를 안 해요. 저 공부하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녀석들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어서 그런지 공부를 아주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성적이 좋을 리가 없겠죠, 대신에. 그래서 일찌감치 나도 돈도 없고요. 이쪽 관련 얘기일 수도 있는데 현실이에요. 이건 현실인데 저는 바닥을 쳐봤던 사람이에요. 바닥을 쳐봤던 사람인데 대학 교육도 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학 졸업을 해서 뭐 크게 득된 게 없어요. 왜 내가 취업을 한 적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이력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 했어요. 왜냐면 제가 했던 일들이 그렇잖아요. 택시운전 이력서를 쓰는데 원광대학교, 어디 대학교, 무슨 과 졸업,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왜 그러냐면 약간 삐딱하게 처음에 이게 경계를 해요. 대학 나와서 뭐 하다가 뭐 안 돼서 왔겠지만, 얘네들이 머리가 좀 있고 목소리가 크고 이러면 노조에서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처음부터 경계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회사 차원이 아니라면 피곤한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고용주가. 네. 오히려 그럴 때는 더 마이너스더라고요. 근데 지금 많이 세상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마이스터고, 옛날에 우리가 말했던, 우리 시절에는 공고, 상고, 농고, 성적 쓰는 게 소수의 몇 명 학생 빼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몇 명 학생 빼고는 공부 못해서 가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지금 첫째 아들 고등학교 원서를 넣다 보니까 이건 반대가 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마이스터고 쪽으로 가서 자기의 어떤 선택의 영역을 넓히더라고요. 취업을 갈 건지, 가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갈 건지, 일단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인문계에서는 인문계 졸업하고 어디 취업할 데가 있나요?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 없잖아요. 말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하여튼 이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스케치 하는 거라 제 맘대로 막 두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영상 찍을 때 이렇게 막 켜놓고요, 막 떠들어요. 떠들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운동할 때 이런 거 있죠. 처음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뛰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뭔가 이 뛰는 게 불편하고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데스 포인트까지는 아니라도 저절로 막 뛰어지는 게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나오다가 얘기를 하면 말이 쫙쫙쫙쫙 나갈 때가 있거든요. 이 포인트를 잡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미리 찍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봐요. 그리고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찍는 거예요. 방금 생각해냈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하여튼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꿈을, 너네 대학은 일단 아빠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누구나 다 가니까 가는 그런 대학을 가는 건 아빠는 반대한다, 이렇게 미리 밝혔고, 본인들도 성적이 안 나오니까 뭐 대학 뭐 공부를 해야 가죠. 근데 부모가 자꾸 기대를 가지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서로 스트레스잖아요. 어차피 철 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면 대학도 가려고 마음을 먹고, 그때 이제 그때는 아무도 못 말려요. 불이 붙어버리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하루에 3시간씩 자고 막 공부를 해요. 목적이 생기면 그게 뭐가 됐든. 그래서 애들도 난 대학 안 간다고 하니까 뭐 이게 안 보낸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 가는 거를 찬성 안 한다는 거예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병역 문제도 있고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또 집안 살림이 어려우니까 대학을 가더라도 본인이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돈을 벌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하자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학자금 대출 이런 거 받지 말고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신용불량자, 이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뭐가 부족하구나, 이거를 첫 번째 느낄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위에 있구나. 그러다 보면 그래서 전공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3년은요 자기 전공 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단언컨대, 특별히 뭐 예고나 채고나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 아니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똑같이 받는 수업 받고, 전공을 정하는 기준은 딱 하나요. 어렸을 때 나는 뭘 하고 싶었어, 또는 부모님이 너는 이쪽으로 가야 해. 그거는 행복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선택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거를 알게 되려면 사회에 나가봐야 돼요. 사회에 나가봐야 자기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베이스가 쌓이는 거지, 절대 부모가 선택을 해주거나 뭘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을 바로 가는 건 반대라는 거예요. 그럼도 일석이조 사회생활 하면서 돈도 모아서, 또는 지금은 꼭 대학교라는 게 우리 다닐 때처럼 이런 게 있는 게, 야간도 당연히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야간이라는 게 있고, 주경야독 아시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이버 대학교도 있고요. 조금 더 나가 볼까요? 고등학교도 저는 우리 큰아들한테 뭐 자랑은 아니지만, 너 학교에 자꾸 이렇게 뭐랄까 공부도 안 하고, 우리 아들 이런 말 해도 되나? 본인한테 허락 안 맡았는데. 예, 자꾸 무단으로 지각도 하고 결과도 하고 또 어울리는 친구들이 이렇게 그래요. 난 근데 그런 거 뭐라고 안 해요. 왜? 저도 이런 친구 저런 친구 다 어울려 봤기 때문에 장단점들이 있어요. 자기가 중심만 잘 지키면 되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학교를 다니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과감하게 얘기해요. 너 학교 다니기 싫으면, 이거 잘 얘기해야 돼요. 야, 너 학교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너 여봐, 너 학교 가기 싫으면 아빠한테 얘기만 해. 아빠가 그냥 자퇴시켜줄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돼. 진지하게. 막 화나는 식으로, 아니면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면 안 되고. 애들 충격 먹어요. 처음에 제가 이 얘기 아들한테 했을 때 아들 표정이 기억이 나요. 아빠가 자퇴시켜줄게. 그러니까 되게 두려운 표정이었어요. 그냥, 아니야 아빠 학교는 가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때 그랬어요. 고등학교, 야 너 학교 가기 싫으면
말해. 그냥 고등학교 안 가면 어때? 검정고시도 있고 뭐 1, 2년 늦게 고등학교 가도 괜찮아. 아, 그리고 대학 갈 거 아니면 뭐 고등학교 졸업장이 뭐 필요가 있어? 그렇지 않아? 나중에 네가 나중에 뭘 해서 성공을 했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거 중학교밖에 안 나와서 그렇게 성공하면 더 크게 빛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대학 나온 사람들을 고용을 하면 되잖아. 이런 말이면 단주하나. 하여튼 이렇게 참 무책임하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걸 애기한테 공유했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선 되게 가벼울 거예요. 아직 큰 아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걸 잘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이걸 꼭 해야만 해. 부모님은 나한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 이런 게 없으면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죠. 부모님 나한테 기대가 없나?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항상 애정으로 대해주고 매 순간순간마다 메시지를 전달해줘요. 들을지 안 들을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정성이니까, 내가 아들을 대하는 자세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크게 뭐 어떻게 삐뚤어지거나 그런 건 없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학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하여튼 유튜브는 학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도 유튜브를 보라고 권장을 해요. 이런 아빠가 있나? 친구처럼 지내지만 근데 배우는 게 엄청 많다는 거죠. 누구한테? 나보다 더 나 아닌, 이런 나보다 더 잘난 사람한테 배우는 건 아니에요. 보면 나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모든 배울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3명이 그러면 그 중에 1명 꼭 스승이라, 나머지 2명 꼭 스승이라. 그런 사람들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막도 달리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하라고 많이 권해요, 사람들한테. 돈 되니까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물론 노후 대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지만 자기 자신한테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요. 긍정적인 변화라는 거는 바로 발전이죠. 부정적인 변화는 또 해보고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고, 밑바탕이 될 수 있고,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유튜브인 것 같아요. 지금 한 1년이 좀 못 되는 시간을 지내본 결과를 느끼면 해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하루에 12시간 이상, 저 되게 일 많이 해요. 우리 회사에서 탑이에요. 탑 넘버 3 안에는 들어요. 하여튼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물류박스를 종료합니다. 안녕하세요. 콜 받으시고 오신 거예요? 네? 콜 받으신 거예요? 네. 저 일산 택시인데 집이 전주라. 길 마무리하는데. 개인 택시세요? 아니요, 일산 법인 택시인데요. 인천에서도? 고향이 익산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주에 와서 애들하고 다 살고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할게요. 이게 약간 오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갖고. 근데 뭐가 있어요? 완주 쪽은 되게 그게 심하더라고요. 영업구역에 영업 있잖아요. 기로 영업 같은 거. 그거 막 째려봐요. 시내는 뭐 여기 와서 심하게 많아.